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웅입니다. 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게 될 개념은 세 가지인데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요 부정방정식이죠. 실제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이 개념들이 들어간 건데요. 일단 부정방정식이라는 정말 이 자체, 근데 이거를 문제로 얘기한다면 식 대신에 정수 조건으로 주어질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식 대신 정수 조건이 주어질 때의 풀이 방법을 위해서 우린 요 개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부족 문제가 부등식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위해서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을 개념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시험 때 보게 될 것은 식이 미지수 개수만큼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미지수 개수보다 하나 부족하게 식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식 대신에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합리적일지 우린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나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등식 문제 중에서도 과부족 개념이 적용된 문제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연립 1차 부등식의 문제에 해당하죠. 그걸 위해서 이 개념을 쓴다 이겁니다. 우린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 적용 기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주어지지 않고 대신 조건이 주어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정리를 좀 해보면요. 뭐 당연히 잠깐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시겠죠? 읽어보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그거잖아요. 하대리가 비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았고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내년에 못 쓴 예산만큼 아마 축소해서 줄까봐 쓰는 거 아닐까요? 보통 현실적으로는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현재 남은 예산이 11만 3,700원이 남아있는데 이 하대리가 적법하게 쓸 수 있는 것은 700원짜리 물건과 600원짜리 물건밖에 없대요. 자, 그리고 몇 개라는 얘기도 없어요. 수량에는 제한이 없대요. 그 물건이 충분히 많아서.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600원짜리 먼저 쓸게요. 600X와 700Y를 합쳐서 11만 3,700원. 아이고. 11만 3,700원을 만들던지 아니면 그 이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원래는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하나가 나오면 여기에 식이 하나 더 있던지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 사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답이 정수거나 자연수라는 얘기는 조건인 겁니다. 그건 인정하는 조건으로 봐줘야 돼요. 물론 식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을 때에는 지금은 X, Y는 0 또는 자연수라고 할 수 있죠. 왜? 물건이잖아요. 물건이니까 안 산다면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1, 2, 3, 4, 5, 6, 7, 8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요? 라고 반문하실 것 같아요. 이건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진짜 대입해 보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몇부터 몇을 어떻게 해요? 그냥 진짜 대입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인데 그럼 진짜 여러분들 대입하느냐? 아니죠. 우리 앞에서 배운 걸 활용은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포맷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요. 이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걸로 끝낼 수 있는데요. 자, 얘기해 볼게요. 이거 진짜 실제로는 정말 10초 컷인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고민하고 푸는 것까지만 문제 읽는 거 뺀다면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 지금 X 앞에 600이 들어갔죠. Y 앞에는 700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X 하나 늘어나고 Y 하나 줄어들 때 얼마씩 움직입니까? 100원씩 움직이죠. X가 하나 늘어나면 600이 늘어날 거고요. Y가 하나 줄어들면 700이 빠지니까 600이 올라가고 700이 빠지면 둘의 차이 100만큼씩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걸로 뭘 알 수 있냐면 얘네들은 얼마 차이가 난다고요? 100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면 100원 단위로 숫자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미 그걸로 끝난 겁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700원으로 끝나죠. 100원 단위로 끝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금액인 겁니다. 어떻게요? 몇 개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 방법도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기왕 나온 김에 여전히 무슨 소리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실제로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600원과 700원으로 최대한 10만 원 근처의 금액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600원짜리가 100개면 6만 원이 돼요. 700원짜리가 100개면 7만 원이 되죠. 6만 원과 7만 원을 합치면 13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11만 3,700원이니까 조금 다운시켜 봅시다. 일단 조금씩 접근해 볼게요. 자, 여기 100개를 넣어요. 여기도 100개를 넣습니다. 지금 X랑 Y에다가 100개씩 넣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6만 원, 7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13,700원, 그러니까 13만 원이 되려면 14,000원 정도는 빠져야 되잖아요. 700원으로 14,000원을 만들기로 하죠. 그냥 14,000원을 뺍시다. 대략. 자, 그러면 20개를 뺄게요. 그래서 얘를 80개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13만 원에서 14,000원을 뺐으니까 현재 얼마냐면 13만 원에서 14,000원 뺐습니다. 11만 6천 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3,700원을 만들고 싶어요. 3,700원. 6,000원에서 3,700원이 되려면 2,300원이 빠져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실 700원으로 3개를 빼면 일단 2,100원이 빠지겠죠. 아니면 600원짜리 3개를 빼면 1,800원이 빠지겠죠. 뭐든 상관없습니다. 답은 여러 개니까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600원에서 빼볼게요. 600원에서 1,800원만 빼볼까요? 자, 3개를 뺍니다. 그러면 이제 97개가 될 거고요. 1,800원이 빠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잘못했네요. 다시 100개에서 뺄 게 아니라 올려야죠. 지금 맞군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수정할게요. 자, 97. 자, 1,800원 빼겠습니다. 조금씩 혼란스럽게 시작하네요. 자, 3개를 뺍니다. 1,800원을 뺐어요. 그러면 이제 6,000원에서 1,800원이 빠졌으니까 4,200원이 됐겠죠. 11만 4,200원이 됐습니다. 자, 4,200원이 3,700원이 되려면 얼마를 더 빼야 되죠? 500원 빼야 됩니다. 500원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600원 5개 올리고 700원 5개 빼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올리고 하나 뺄 때 100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5개 올리고 5개 빼면 500원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500원을 빼면 3,700원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102개, 600원짜리 102개를 사고 700원짜리 80에서 5를 뺀 75개를 사면 그러면 11만 3,700원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다른 숫자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핵심은 뭐냐면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식이 나오고 나머지가 정수 조건이면 구할 수 있는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다? 근본적인 방법은 그냥 대입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앞에 있는 숫자들의 크기를 보고 몇마다 바뀌는지로 캐치를 해서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을 아는 것.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왜 10초 컷이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애초에 600원과 700원이 나오면 100원 단위 조절이 가능하고 예산은 100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다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다면 잔돈은 없다는 거죠. 잔돈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실제로 이게 나오면 정말 괜찮은 거죠. 꽤 괜찮은 기회가 되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이거보다 조금만 더 섞어도 이제 머리가 아파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봐야 될 부정방정식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과 필요 없지만 원래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넣어오는 것도 있어요. 참고만 하시라고.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건 부정방정식은 말씀드렸지만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어서 근을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을 얘기하고요. 거기엔 조건이 붙어서 조건을 대입하는 걸 할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면 정수꼴로 나오는 형태는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안 줘요. 지금 예시 상황이 이런데요. xy 빼기 x 빼기 y 빼기 2는 0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만족시키는 xy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우리는 못 구합니다. 그냥 대입하기엔 너무 형태가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라는 거냐면 혹시 제시되어 있는 식이 미지수보다 이제 식이 적게 주어진 상황인 거예요. 이 식이 혹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가 되거나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1차식이요. 식으로 만들 수 있니? 라고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것만 내겠죠. 문제를 낼 때는. 지금 여기는 정수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면 1차식이 되거나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면 숫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로 나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거의 안 나오고 있고 이거 위주로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줘야 돼요?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묶어줄 수 있는지 하는 건데 여기서 또 할 게 있습니다. 어거지로 묶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웃긴데 그냥 정말 쥐어 짜내는 겁니다. 쥐어 짜내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 해볼게요. 지금 보면 x, y 빼기 x 빼기 y는 이가 그냥은 안 보이잖아요. 앞에 거를 x로 묶어주면 이라고 할게요. x로. 여기 앞에를 x로 묶어주면 y 빼기 1이 되죠. 근데 문제는 뒤에는 빼기 y 빼기 2예요. y 빼기 1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실 뒤에는 빼기로 묶어주면 y 더하기 2가 되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모델은 뭐냐면 y 빼기 1인 거예요. 그래야 식이 묶여지니까.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 안에다가 빼기를 넣을 겁니다. 빼기를 넣을 건데 원래는 더하기 2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되니까 더하기 2가 더하기 3으로 써 있으면 되겠죠. 이러면 더하기 2가 되니까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만든 놈을 남겨놓고 만들지 않은 놈은 붙어서 나가줘야죠. 그래서 빼기 3으로 나온 건데 여기 는 반대편으로 넘긴 겁니다. 애초에 이 식은 방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빼기 3이 넘어가서 여기 3으로 써진 겁니다. 인위적으로 쓴 거죠. 그래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이 될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췄고요. 자, 이제 y 빼기 1과 y 빼기 1이 공통이니까 y 빼기 1을 다시 또 묶어낼 수 있죠. 자,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여기요. x 곱하기 y 빼기 1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빼기 1 곱하기 y 빼기 1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y 빼기 1이고 여기도 y 빼기 1이 있으니까 y 빼기 1을 분배 법칙하기 전으로 되돌리면 y 빼기 1 곱하기 2로 이렇게 묶어주면 x와 빼기 1이 다시 묶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y 빼기 1과 x 빼기 1의 곱은 3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된 거예요. 1차식과 1차식의 곱은 상수항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만족하는 숫자를 다 넣어보는 겁니다.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까요? 둘이 곱해서 3이 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죠? 1 곱하기 3, 3 곱하기 1, 빼기 1 곱하기 빼기 3, 빼기 3 곱하기 빼기 1. 총 4개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 케이스를 모두 다 구해주는 거예요. 다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과정을 볼게요. 일단 그래서 어거지로 묶은 게 이 상황이 됐고요. x 빼기 1, y 빼기 1의 곱은 3이 됐고요. 자, 이걸 만족하는 상황. 1과 3의 곱, 3과 1의 곱, 빼기 1과 빼기 3, 빼기 3과 빼기 1의 곱. 총 4가지 케이스가 되고요. x 빼기 1이 1이 되려면 x는 2겠죠. y 빼기 1이 3이 되려면 y는 4겠죠. x 빼기 1이 3이 되려면 x는 4, 1이면 2. 그리고 빼기 1과 빼기 3이 되려면 0과 빼기 2, 빼기 3과 빼기 되려면 빼기 2와 0. 이렇게요. 총 4개 케이스가 되고 4개 케이스가 모두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미지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게 나왔는데 근데 정수 조건이 있더라. 그러면 그때 뭐 한다? 어떻게 해서든 곱하기는 숫자가 되는 형태로 바꿔놓고 만족하는 걸 다 찾는다. 이걸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나오면 정말 이 데미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쩌라는 거지? 내가 식을 놓쳤나? 이럴 수 있는데 원래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59번입니다.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쥐어 짜내야 됩니다. 자, 일단 전 이렇게 할게요. A, B와 A가 있는 거 어차피 얘네를 묶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요. B는 일단 쥐어 짜낼 거니까 9를 넘겨놓고 할게요. 자, 여기 A로 묶어주면 B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요. A가 이제 묶여 나간 겁니다. 자, B 더하기 1이 되고요. 그럼 여기도 뭐가 있어야겠다? 더하기 1.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 더하기 1이 된 거죠. 결과는 10이 되고요. 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엔 이제 여기 B 더하기 1로 묶어주면 A 더하기 1과 B 더하기 1의 곱은 1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걸 만족하는 상황을 다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맨 마지막 질문이 A 곱하기 B의 최대값입니다. 와, 진짜 다 써야 돼요. 자, 해볼게요. 일단 곱해서 10이 되는 상황이 몇 가지인지 좀 써보죠. 자, A 더하기 1과 곱하기 B 더하기 1이요. 이걸 곱해서 10이 되는 케이스는 1 곱하기 10, 10 곱하기 1, 2 곱하기 5, 5 곱하기 2. 자, 여기까지가 양수의 곱입니다. 그 다음에는 빼기 1 곱하기 빼기 10, 빼기 10 곱하기 빼기 1, 빼기 2 곱하기 빼기 5, 빼기 5 곱하기 빼기 2가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어차피 A랑 B를 곱하는 거니까 결국 빼기 2, 빼기 5나 빼기 5, 빼기 2나 요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곱하기는 똑같을 거라 반반씩만 쓴다고 하면 사실 자리 바꾸는 걸 빼면 4가지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건 4개 케이스가 됩니다. 1과 10, 그 다음에 2와 5, 빼기 1과 빼기 10, 빼기 2와 빼기 5.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왜? 곱하기만 볼 거니까. 어차피 A랑 B가 각자 몇이냐가 아니라. 자, 그러면 1이랑 10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되려면 A가 0이어야 되죠. 0이랑 곱하면 어차피 0일 거니까 이 케이스는 버릴게요. A가 0이고 B가 9인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곱하기의 최대값인데 최대가 되진 않죠. 0은 제일 작죠. 자, 그럼 두 번째 2랑 5입니다. 얘가 1이고 4면 되겠죠. 1 곱하기 4는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의 경우 4가 될 거고요. 자, 빼기 1이 되려면 빼기 2가 들어가면 빼기 1이 되겠죠. 여기 빼기 10이 되려면 빼기 11이 들어가야겠죠. 빼기 2와 빼기 11의 곱은 22. 그래서 여기는 22. 자, 그 다음에 빼기 2가 되려면 빼기 3이 들어가야겠죠. 빼기 5가 들어가려면 빼기 6이 돼야겠죠. 빼기 3 빼기 6은 18입니다. 제일 큰 건 22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일일이 다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인수분해를 해서 대입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입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1차식들의 곱이 상수 형태로 묶어놓고 하면 이건 좀 가용하다 이거죠. 이게 부정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60번 봅시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전 문제에 약간의 변형을 더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변형이 추가되는데요. 어떤 변형이냐면 여기 x분의 1과 y분의 1이라는 모양은 그대로는 못 쓰니까 쟤네들을 통분하면 쓸 수 있는 모양이 나와요. 자, xy, xy, xy를 모두에게 곱한다고 할게요. 물론 여기 지금 5분의 2가 있는데 5분의 2라는 것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5도 같이 곱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5y 플러스 5x는 2xy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이런 모델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요 5y랑 여기 2xy를 한 팀으로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5x가 있고요. 5y가 있고요. 빼기 2xy. 자, 옆으로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온 상태에서 얘네 둘을 y로 한번 조합해보죠. x로 조합해도 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는 0으로 하고요. 이거를 y로 조합하게 되면 5x 더하기 y로 묶어주니까 5 빼기 2x가 되죠. 자, 물론 여전히 결과는 0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5 빼기 2x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5x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되냐면
또 얘가 EX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5도 있어야 됩니다. 그 지금 보시면 얘랑 얘는 부호가 다르죠. 자, 요것도 좀 바꿔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5x 더하기, 5x 더하기가 아니라 5x 빼기 5x 빼기 y로 하면 2x 빼기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굉장히 긴 식을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를 2x 빼기 5를 하고 싶어요. 지금 x 앞에 개수는 인데 여기는 5니까 이 개수의 몇 배입니까? 2.5배가 있죠. 2.5배가. 그래서 우리는 요 5의 2.5배인 12.5를 여기 뒤에 빼기로 쓸 겁니다. 얘한테 그냥 막 쓰면 돼요? 안 되죠. 반대편에도 빼기 12.5를 쓸 겁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5x 빼기 12.5 그리고 빼기 y 빼기 y 빼기 y 곱하기 2x 빼기 5는 빼기 12.5 이렇게 써준 거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것 5 빼기 5x 빼기 12.5가 2x 빼기 5의 모델이 되어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몇을 곱하면 5분의 2를 곱하면 그러면 얘가 2가 되죠. 다시 말해서 5분의 2를 곱한다는 건 2분의 5로 뽑아주면 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2분의 5로 뽑아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 2x 빼기 5가 되는 겁니다. 2x 빼기 5가 얘가 2분의 5를 뽑아주면 그리고 여기 빼기 y 곱하기 2x 빼기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12.5 2분의 25인 거죠. 사실은 2분의 25 빼기 2분의 25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2x 빼기 5 2x 빼기 5가 있으니까 2x 빼기 5로 묶었을 때 2분의 5 빼기 y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y 빼기 2분의 5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빼기 2분의 25가 되죠. 자, 근데 요 2는 좀 껄끄럽죠? 모두에게 2를 곱하면 여기다 2를 곱하면 사라질 거고요. 이 2를 여기 앞에 곱할 수도 있지만 곱한 게 여기로 들어가면 2y 빼기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빼기까지 같이 조절을 해주면 결국 2x 빼기 5, 2y 빼기 5는 25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자,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나와요? 라고요. 실제로 이걸 제가 넣은 이유가 부정방정식을 넣은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기출문제 같은 형태가 더 많긴 했는데 항상 제가 좀 조잡한 문제에서 꺼내는 예의가 있죠. 금융권에서 이런 문제가 하나가 나온 적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넣었습니다. 실전에서 이게 나오면은 이거 풀어요 넘어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무조건 풀라고 하죠. 넘어가는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다 무조건 풀어서 좋은 결과 내야죠. 그래서 저는 실전에서 나오면은 당연히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대입해야죠. 5 곱하기 5는 25도 있지만 1 곱하기 25는 25도 있죠. 그 만족하는 걸 해줘야 되고요.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1 곱하기 25랑 5 곱하기 5 요 두 개에서 끝낼 수 있는지 빼기 1, 빼기 25, 빼기 5, 빼기 5도 당연히 있겠죠. 자, 지금 일단 해봅시다. 여기 1이랑 25가 되려면 여기 x에다가 3 넣어야 돼요. 이게 25가 되려면 y에다가 15 넣어야 돼요. 3 더하기 15는 1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랑 5가 되려면 여기다 5를 넣어주면 돼요. 5 더하기 5는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18, 여기는 5 더하기 5는 1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빼기 1과 빼기 25도 해보자. 자, 빼기 1이 되려면 x는 2, 빼기 25가 되려면 빼기 10. 그래서 여기 빼기 1이 되려면 몇이었다고요? 2라고 했죠. 2. 여기다 2 넣으면 빼기 1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빼기 25가 되려면 빼기 10. 그래서 빼기 10. 2랑 빼기 10을 더하면 빼기 8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빼기 5와 빼기 5가 되려면 이게 빼기 5가 0, 0입니다.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건 몇이에요? 18이죠. 제일 작은 건 빼기 8이죠. 그래서 제일 큰 건 18, 제일 작은 건 빼기 8. 그래서 18에서 그 다음에 여기 빼기 8 이렇게 되겠네요. 둘이 하게 되면은 18에서 빼기 8 빼면은 빼기니까
빼기는 네, 2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6이요. 8이 아니라 26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 더하기죠.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조절을 잘못해놨는데 더하기로 돼 있죠. 더하기니까 정답은 18과 빼기 8 더하면 8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맞겠죠. 그래서 요 오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실수 조건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부정방정식에서는 여기까지 항상 설명이 되어 있어서 혹시나 알고 싶다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이건 필기에 절대 안 나온다고 단언할 수 있죠.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요. 이걸 내리려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까지 개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낸다는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이게 한 번도 나온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실 내용으로 실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판별식도 씁니다. 이과이시라면 판별식도 쓰는 것까지 하실 텐데 사실 이걸 아시는 분이 이 강의를 들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긴 해요인데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서 제가 꼭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실제 존재하는 숫자 있잖아요. 진짜 존재하는 실제 존재하는 숫자는 실수의 제곱은 최소값이 실수 제곱의 최소값은 0이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이게 지금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곱이 0인데요. 그러면 만족하는 게 엄청 많은 게 아니라 제곱이 0이에요. 그러면 쟤를 0으로 만드는 건 0밖에 없습니다입니다. 실수의 제곱의 최소값은 0. 그러니까 0의 제곱이 0이거든요. 그래서 x는 빼기 2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저 정도가 필요해서 그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립1차 부등식. 연립1차 부등식은요. 부등식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정답을 구하는 방식인데 이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연립이잖아요. 부등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텐데 이게 시각적으로 표현될 때 조금 더 정확해지거든요. 이거 앞에서 우리 다뤘던 거죠. x가 a보다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a를 기점으로 오른쪽을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고요. 그 다음에 b보다 작거나 같아요는 b의 왼쪽, 물론 같아요니까 b를 포함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그렇게 크고 작음을 수직선에 표현을 했을 때 겹치는 부위가 나오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겹치는 부위 자체가 답인 거예요. 그냥 그걸 범위로 쓰는 거죠.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게 겹쳤어요 라고 하면 저 자체가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식이 두 개로 나올 때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면 X는 0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가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X는 빼기 1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이제 수직선에 표현할 때 말이죠. 0이랑 2가 있고 0보다 작던지 2보다 크던지래요. 자, 왼쪽, 오른쪽. 그죠?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 그 다음에 빼기 1보다 작대요. 빼기 1보다 작대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는 겹칩니다. 그죠?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니까 빼기 1보다 작은 건 겹치죠. 근데 여기는 안 겹쳤죠. 그러면 다 겹쳐야 되는데 안 겹쳤네? 그럼 답이 없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식에서 두 가지의 범위가 나오면 이거가 겹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인정하는 한 팀의 범위인 겁니다. 한 팀에서는 서로 안 겹쳐도 돼요. 대신 다른 팀과 겹쳐야 답이 됩니다. 다른 팀과. 자기 팀에선 안 겹쳐도 돼요. 대신 다른 팀과 겹치면 그 범위를 답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해보니까 빼기 1보다 작다의 범위만 겹치죠? 그럼 빼기 1보다 작다가 답인 겁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여기 연립 1차 부등식은 뭐 해야 된다? 두 개 이상의 식이 나오면 수직선으로 겹치는 부위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할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풀 때 딱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겹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해가 없다고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어때요? 겹치는 게 없죠, 지금 두 범위가. 그러면 해가 없는 겁니다. 저렇게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죠. 같은 자리에서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 왼쪽으로 가고 같다 기호가 없으면 역시 해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해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서 하나는 이상이고 하나는 미만이면 역시 이상과 미만은 겹치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상과 이하로 나오게 되면
둘 다 이상 이하로 나오게 되면 둘 다 똑같이 색칠이 되면 저 자리 하나만 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요. 그래서 지금은 답이 없는 상황 세 가지를 좀 이제 그림으로 그려드렸습니다. 우린 답이 있을 땐 범위로 쓸 거고 없을 땐 없다고 할 건데 실제로 문제 푸는 우리가 답이 없는 상황을 보겠습니까? 아니죠. 보통 현실 세계를 가지고선 뭐 이렇게 뭐 어떤 범위가 뭐 물건이 몇 개면은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그래서 몇 개일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답은 없어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겹치는 범위가 있는 문제를 보겠죠. 자, 그리고요. 요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상황. 이상과 이하가 같은 자리에서 시작이 되면 그럼 요 자리는 겹쳤기 때문에 답으로 인정. 대신 단 하나만. 아마도 이런 상황이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될 상황일 것 같죠? 왜냐하면 답이 깔끔하게 하나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61번입니다. 질문이요. 결국 여기 있는 것 중에 두 개를 해서 해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 부등식을 찾아달라. 답이 정수도 아닌데 해의 개수가 하나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대로 그 자리에서 커지고 그 자리에서 작아지는 이상 이하로 되어 있는 걸 골라달라 이거죠. 자, 위에 거부터 좀 정리해 줘야겠습니다. 자, x를 제외하면 여기 x가 되고요. 여기 넘어가니까 x는 빼기 9 이하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분의 3x 더하기 10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7이랑 6이니까 이쪽에는 7을 곱해주는 게 필요하고 이쪽에는 6을 곱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7, 6에 42. 그래서 모두 42를 곱한다고 보죠. 와우. 그래서 42를 곱하면 7은 약분되고요. 6, 3, 18. 18x 더하기 42 곱하기 12가 되겠습니다. 안 했어요. 그냥 저렇게 놔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42를 곱하면 7이 되니까 35x 그리고 빼기 42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얘는 놔둘게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크거나 같다와 작거나 같다일 때만 겹치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 상황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거나 같다와 작거나 같다일 때만 답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같다가 없는 놈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요. 여기 3x랑 6x 정리할 수 있네요. 3x 넘어올 수 있죠. 그래서 3x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넘어왔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빼기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빼기 3 이상이 되네요. 자, 일단 얘랑 둘이 좀 가능성이 이제 생겼죠. 이제 나머지에 달려 있는 거죠. 자, 여기 모두에게 3씩 곱할게요. 3x 빼기 12 x 빼기 18 모두 3을 곱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요게 넘어가면 2x 그리고 요게 넘어오면 빼기 6 x는 빼기 3 이하가 되네요. 자, 빼기 3 이하와 빼기 3 이상 어때요? 빼기 3에서 겹치죠. 정확히 하나가. 그래서 빼기 3을 기점으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그래서 요 자리가 답이죠. 정답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얘네 둘이 하나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해의 개수가 하나가 되는 건 이 상황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해의 개수가 하나가 되는 상황이 언제 나오더라도 무조건 이상 이하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그거보다는 그냥 정수 조건을 걸 겁니다. 문제에서 답은 정수야, 답은 자연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수를 구해요. 물건의 개수를 구해요라고 하면 그게 정수인 거죠. 자, 그 이제 개념 40번 마지막 문제를 보죠.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이 함께 주어질 때 연립일차 부등식입니다. 그때 겹치는 부분 찾는 거 조금 전에 앞에서도 설명드렸었죠. 사실 이게 나오면 그냥 부등식 그려서 찾는다는 건데 정확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문항이 있고 그 문항 때문에 넣어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각자 식을 세워서 겹치는 부분을 대답해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에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예요? 그렇게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푸는 거죠. 자, 지금 예시의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기억과 니은을 좀 정리할게요. 자, 기억을 정리하면 기억은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8보다 작아요라는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x는 a 빼기 2보다 커요가 돼요. 단순하게만 보면 지금 단순한 상상은 8이랑 a 빼기 2가 있고요. 8보다 작아요. a 빼기 2보다 커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 있대요. 자, 8보다 작은데 안에 정수가 두 개 있어야 되니까 7이랑 6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럼 A 빼기 2는 어때야 될까요?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6보다 작으면 돼요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A가 6보다 작은 건 당연하긴 해요. 그건 당연합니다. 다만 6보다 계속 작으면, 그래서 얘가 0일 수도 있잖아요. 0이면 그 안에 정수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6보단 작지만 다음 정수인 5는 가져갈 수 없게 5에서 멈춰야죠. 5보다 커야 되는가 아니면 5여도 되는가. 생각해보면 여기 5에서 커져요라고 하면 5에서 커진다고 해도 문제가 없죠. 6, 7만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5여도 되는 겁니다. 저 자리에서 부터니까. 그래서 5 이상 6 미만이 되죠. A 빼기 2는요. 자, 그거 그림으로 표현한 거 좀 크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A 빼기 2라는 요 표기가 여기가 5여도 되고 5보다 커도 되고 그리고 6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6과 7을 가지려면 6보단 작은 수. 근데 그냥 계속 작으면 정수가 더 많아지니까 6보다 작으면서 딱 5에서 스톱인 거죠. 그래서 A 빼기 2는 5 이상 6 미만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푸는 거는 이게 아니라 문장형 문제일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형 문제로 가볼게요. 뭐 이걸 풀어서 나오는 결과는 당연한 거고 62번. 자, 이제 문장형 문제를 볼게요. 이런 겁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61보다 크고 65보다 작아요라고 나왔습니다.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나왔어요. 우리 전전 시간 때 한번 했던 건데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상쇄가 될 수 있는 모델을 쓰는 게 좋다고 그랬죠. x 빼기 1, x 더하기 1 같은 거요. 그래서 x 빼기 1과 x 더하기 1을 나란히 놓으면 연속하는 세 정수가 되고요. 세 자연수 합하면 3x가 됩니다. 자, 이 자연수의 합이 61보다 크고 65보다 작거나 같대요. 61보다 크고 65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부등식 2개를 풀 겁니다. 근데 일단 3개를 함께 할게요. 그냥 함께. 3으로 나누면, 이거 3으로 나누면 20점 몇이 되겠죠. 이거 3으로 나누면 21점 몇이 되겠죠.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몇입니까? 20점 몇보다 크고 21점 몇보다 작은 건 21이죠. 그래서 가운데 자연수가 21이니까 제일 작은 자연수는 20, 큰 자연수는 22가 됩니다. 가장 작은 자연수는 20이네요. 정답은 5번이 되죠. 이렇게요. 이거 지금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했는데 따로따로 쓸 필요 없이 그냥 한 줄로 표기가 딱 깔끔하게 됐죠. 자, 그럼 63번도 봅시다.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진짜는 요겁니다. 자, 보드게임 체험부스를 참여한 3학년 학생들이 조를 짜야 한다. 한 조에 5명씩 배정하면 12명이 남다. 아주 명확한 방정식입니다. 한 조에 5명씩 배정하면 12명이 남는다. 자, 학생들은 몇 명인가? X가 될 겁니다. 지금 X는 어때야 되냐면요. 5명씩 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조는 Y로 할게요. 한 조가 몇이니까 각 조가 몇 명인, 조가 몇 조인지 몰라요. 근데 5명씩, 각 조에 5명씩 하면 12명이 남대요. 플러스 12를 하면 이게 X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 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명씩 배정하면 빈 조 없이 마지막 한 조에는 학생이 4명 이하가 배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8명씩 하게 되면 8 곱하기 Y를 하게 되면요. 빈 조는 없대요. 비진 않는데요. 근데 마지막 한 조에는 학생이 4명 이하가 된대요. 자, 8명씩 하기로 했는데 4명 이하라는 건 몇 명이 부족한 겁니까? 4명 이하라고 한다면 몇 명부터 몇 명이 있죠? 4명 이하면 1명부터 4명이 있는 거죠. 그죠? 마지막 조에 1명이 있다는 건 몇 명이 부족한 겁니까? 8명씩 들어가기로 했는데 7명 부족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조에는 이게 7명 부족한 상황부터 4명이 있다는 건 4명이 부족한 거죠. 4명 부족한 상황까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5명씩 하면은 12명이 남지만 8명씩 하면 7명 부족한 상황부터 4명 부족한 상황까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수가 이건 고정이에요. 이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y 더하기 12는 가만히 있는 거고요.
가장 적을 때에는 8y 빼기 7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을 때에는 8y 빼기 4였던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운데 방정식이 하나 들어가고 이 앞뒤로 부등식으로 넣은 개념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시스템인 거죠.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남는다는 더하기로 쓰지만 부족하다가 나오면 부족하다는 범위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빈조 없이 마지막 한 조에는 4명 이하. 그러니까 마지막 한 조에 빈 사람은 없는 거니까 한 명이 최소한 들어간지 4명이 들어간다. 7명이 부족하든지 4명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전체가 8명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되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둘씩 나눠서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둘씩 나눠서 풀 겁니다. 5y랑 8y랑 모두 다 5y씩 지운다고 보면 일단 앞뒤로 3y가 남게 되는데요. 3y 빼기 7은 12 이하. 그 다음에 여기도 3y 빼기 4는 12 이상.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둘이 풀어주면 3y는 19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풀어주게 되면 3y는 16 이상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 질문한 건 y의 범위가 아닙니다. x의 범위죠. 우린 x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x를 구해줘야 되고 실제로 x는 어떻게 썼습니까? x는 5y 더하기 12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3y로 풀 게 아니라 5y 더하기 12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일단 자 y의 기본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3으로 나누게 되면 5점 몇, 그다음에 3으로 나누게 되면 6점 몇. 5점 몇보다 크거나 같고 6점 몇보다 작거나 같은 건 6이죠. 정수 6. 그래서 y는 6인 겁니다. 자 여기 y에다가 6을 넣어주면 되죠. 정수로선 하나니까 6. 5, 6에 30. 30 더하기 12는 42.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식 세우는 것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맨 마지막에 8명씩 참여하게 되면 일단 5명씩 참여하면 12명이 서 있다. 명확한 인원. 하지만 8명씩 조를 짜게 되면 마지막 조에는 1명부터 4명이 간다. 7명이 부족할 때부터 4명 부족할 때까지였다 이거죠. 만약에 마지막 조가 12명이라고 해봅시다. 마지막 조가 12명. 이 나중에 하는 조가 12명이라고 했는데 12명에서 또 4명 이하라고 해봅시다. 그럼 1명부터 4명이니까 1명이 들어간다는 건 11명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4명이 들어간다는 건 8명이 부족한 거죠. 아마 식을 이렇게 세우겠죠. 한 조에 12명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항상 그래서 이런 걸 넣어서 범위로 쓴다는 것. 이거에 익숙해지시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마지막 개념까지 좀 설명을 해봤는데 실제로 기본,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 바닥 개념을 설명한 거지 이걸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근본 개념을 먼저 익히는데 좀 기본을 두시고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되면 개념이 이해가 되면 이제 해설지가 얘기하는 방향이 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애초에 그걸 목표로 한 강의였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나와 있는 문제들까지만이라도 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최소한 나와 있는 개념들은 다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